한번 해봤습니다. 자, 윤희영 대표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앞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는 14개의 재보선 판이 열립니다. 네. 사실은 민주당이 다 이겨야 되는 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다. 14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국민의힘이었고, 그죠? 나머지 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예, 추경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머지 싹 다 그런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4개 중에서 네. 접전인 상황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자면 충남, 공주, 부여, 청양도 약간 좀 접전. 경기 평택은 어쨌든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의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예. 경합. 그다음에 대구 달성은 민주당의 박형림 후보의 선전으로 인해서 어쨌든 끝까지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이제 울산 남구갑 그 김상우 후보의 지역구였던 울산 남구갑도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부산 북구갑 많이 이제 아시듯이 이런 지역들은 일단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 물론 다 이제 여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다 이기면 다 이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14개를 거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뭐 일부는 또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돼요.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요 다른 데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텐데 방금 네. 말씀드린 그 5개 예. 지역은 이제 개표 결과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의석이 빼앗기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불가피한 있겠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아직 22대 모르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예. 그 봐야겠죠. 끝까지 지켜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일단 개헌도 해야 되고 네. 의석이 많이 확보가 최대 200석까지 네. 근접하는 의석이 확보가 돼야 이게 좀 해볼 만한 판이 열리는 건데, 그러면 좀 어려워지겠나? 두 가지 예. 말씀들 드려보고 싶은데 네. 제 개인 의견이니까 네. 저는 다른 지역보다도 한동훈 부산 씨가 출마한 북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의 내란은 2024년 12월 3일 날 하루 비상계엄을 하면서 시작되고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윤석열 씨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쿠데타는 시작이 됐었던 것이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빠르면 2023년 하반기, 늦으면 2024년 상반기부터 내란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럼 끝이 났느냐? 내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저는 이제 한동훈 씨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씨가 내란 일으키고 불과 며칠 안 돼서 12월 7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2월 8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12월 7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이 되죠. 바로 그 다음 날 한덕수 씨하고 같이 한덕훈. 한덕훈. 그때 이제 공동정부 뭐 이런 거를 공동정부 운영, 뭐 외교 안보까지 포함하는 있을 수 없는 헌법을 유린한 행위를 했는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거에 돌아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속이 좋지 않아서,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이 감옥이 아니라 국회로 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근데 지금 그걸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볼 때마다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많은 국민들이 내일 선거 때 좀 정상적인 투표를,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투표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제가 요 선거 목전에 그 선거 시작될 때 요 방송에 처음 나서 첫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장동혁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극우 세력들이 있긴 한데, 저 극우 세력과 지금 국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극우 세력, 이진숙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김태규, 황교안 이런 네.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신세계, 저 정신세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씨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극우를 선택한 케이스라면 김태규나 황교안이나 이진숙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우적인 행태는 저희가 역사책 같은 곳에서 유럽 역사에서나 보던 그런 진짜 파시즘적 사고방식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일을 우리가 며칠 후면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끼칠 악영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개헌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언론개혁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할 때마다 파시즘적인 사고로 그거를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면서 그런 게 개혁적인 과제를 못하도록 발목 잡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되고 그 몇 사람이 개판치는 저 정치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진짜 오염되는 저 정치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렇게 해서 정치가 망가진 외국의 국가들을 저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일 이제 선거 이제 투표가 이제 본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 잘하셔야 된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참 이게 기쁘게 즐겁게 자 뭐 설레입니다. 내일 투표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팡파르를 올리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장중하고 네. 우리 투표 잘하지 않으면 나라 또 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 네. 또 절단 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50 넘어서 또 국회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월담하고 60 넘어서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암담한데요. 제가 조금 오버인데 네. 제가 이 말씀까지 네. 저도 그냥 속이는 말 그만해. 한 말씀 할까? 동점이 떨어져. 그만해. 아 그런가요? 저희가 5.18을 극복을 못했던 과거 역사 40여 년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5.18 그리고 군부 독재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던 기회는 87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87년에 우리끼리 싸우다가 못했던 우린 역사적 경험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못해가지고 그러면 92년도에는 됐느냐? 못했습니다. 저거를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윤석열의 내란 직후에 벌어진 이 선거 결과가 정말 이상하게 나오거나 정말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수십 년간 또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이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그냥 소개한 얘기 다 네. 하네요. 뭐 이제 그만 나올 모양이죠. 아니,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잘 돌아간다님이 샴페인 터트리고 자축하는 사이에 IMF 오는 줄 몰랐고 내란 청산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복됩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은 반드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뭐 다들 맞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민주, 평화, 인권 뭐 세계가 정말 추앙하는 각광받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 옛날 일에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 콩이네 파시네 갈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이제 저는 이제 늘 그런 말씀 귀에 못이 박히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4개 재보궐선거 가운데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나 혹은 또 울산 남갑이죠. 남갑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의석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윤어게인 또는 사실 이제 한덕훈 사태를 만들었던 그 끔찍한 말도 안 되는 헌정 파괴를 주장했던 한동훈 씨가 된다면 이건 진짜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겠죠? 네. 예, 윤희용 대표님 분석해 네. 주세요. 내일 아니겠죠? 투표가 남았으니까. 그럴 리는 없죠. 내일 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시민의 단결된 힘이 모이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마지막에 네. 투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약간 착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봐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이제 보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선거 결과 득표율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돼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비율 여론조사에서는
연령대별로 모든 조사에 참여한 모든 세대가 100%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통계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얼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 참여한다는 전제로 전체 그 지지율 차이도 나오는 거예요. 네. 지지율 차이가.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한번 이제 딱 끊어지는 게 뭐냐 하면 투표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용지를 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네. 이걸 다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다시 득표율 비율을 구분하는 것이지 여론조사 때 우리 생각하는 비율이 이렇게 뭐 조정되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해 접전인 경우에 3표를 더 가져오게 한다. 캠페인 잘하는 데는 그런 걸 하거든요. 우리 지지층인 것 같은 사람들한테 3명 정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해서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접전되는 데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되게 승리해요. 네. 근데 많은 캠프들이 이제 분석을 해요. 막판에 네. 캠프 구성원이나 뭐 그런 경우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뭐 무슨 헛소리야 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보다가 득표율로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절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100% 참여한다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20대의 절반밖에 안 가는 거거든요. 절반보다도 더 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득표율 차이는 지고 있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20대에서 차이 나는 것들은 적게 차이 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절반만 나가니까. 네. 근데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득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카운팅이.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그 투표 용지를 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접전인 경우에는 1명, 2명 어쨌든 더 투표장에 불러내는 것 그것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결정적인 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걸 대부분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것을 준비해서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한 캠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접전인 경우에 승패가 대부분 갈려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오늘 저기 우리 한상진 기자가 너무 이제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셔가지고 자 아름다운 동행님께서 방송 듣다 보면 자꾸 안심보다 불안감이 더 생깁니다. 이 병은 내란일 때부터 지금까지 생겨서 고질병 생긴 거라서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데 격전지가 늘어나는 방송을 들으면 한숨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그 이제 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드리는 것이고요.